최근 한국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많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월 500만 원 수준의 급여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요양보호사 직업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300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70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약 20%부터 25%까지 정도만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당수의 인력이 자격증만 보유한 채 활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급여 수준입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평균 월급은 약 2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방문 요양의 경우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월 200만 원을 벌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처럼 노력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아예 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업무 강도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일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사 보조, 목욕 및 위생 관리, 화장실 케어, 이동 보조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진행, 청소, 주방 보조까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이 정도 급여로 이 정도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거나 교육과 지원 체계가 부족해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만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업계 전반에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 직업군의 개선을 넘어 고령화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 및 간병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왔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포함시켜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환자는 약 30% 정도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00만 원을 지불하던 경우 앞으로는 약 6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간병 인력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환자 4명당 최소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기준의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보다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진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중심으로 활동하던 요양보호사들이 이제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면서 일자리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직업의 위상과 가치 자체가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수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 인력의 경우 풀타임 기준 월 380만 원 수준의 급여가 가능하며 근무 조건과 환경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요양원 근무 시 평균 220만 원 수준이었던 급여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약 2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점차 500개 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격 요건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간병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요양보호사 직업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될지에 따라 한국의 고령화 내용 수준과 복지 시스템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직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수입과 장기적인 커리어를 기대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인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이 동시에 개선되는 점은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병원 채용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 내역, 경력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등은 기본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하는 사람이 좋은 근무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진입 장벽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약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재직자 역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정책 시행 시기에 맞춰 바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직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40대, 50대는 물론 60대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장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력 단절을 겪은 사람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한 수요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 직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할 수 있으며 추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달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노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요소입니다. 한편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등은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능력과 체력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타이밍 역시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정책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사람일수록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 채용 공고 등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직업은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정적인 직업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간병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병원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전반적인 돌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족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향후 노인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급여 상승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 체계 도입과 인력 배치 기준 강화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거의 낮은 처우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 종사자들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관리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노동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전문 직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요와 개선된 처우가 결합되면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 층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존중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직업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요양 및 간병 산업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많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와의 의사소통, 문화적 이해, 책임감,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익명 증언도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일부 돌봄 인력이 환자에게 거친 태도를 보이는 장면을 목격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이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내 일자리에서 한국인 인력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타적 시각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에서는 국내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점은 요양산업의 핵심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전문성, 책임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떤 인력이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는 인력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요양 인력에 대해 동일한 교육과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교육, 윤리교육, 응급대응 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급여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한국인 종사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병행될 때 외국인 인력과의 균형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결국 요양산업의 미래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기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모든 인력이 동일한 기준 아래 평가받고 환자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뢰받는 시스템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양보호사 직업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기피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근무 환경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요양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요양보호사 직업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직업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변화 속에서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